여러분, 만약에 인생의 동반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면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슬픈 일? 거기서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어쩌면 그 이면에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바로 이 정말 무거운 질문에 대한 아주 독특한 관점 하나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정말 파격적인 주장을 하는 한 영적 스승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죽음이요, 이게 그냥 비극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남은 사람의 길을 터주기 위한 일종의 우주적 개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닥친 불운이 아니라 계획된 사건이라는 거죠. 굉장히 놀랍죠?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으시죠? 이 충격적인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이 강연자는요, 현대 한국의 결혼이 과거랑은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고 보거든요. 자, 그 변화의 흐름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이 강연자는 한국 사회를 크게 세 단계로 나눠서 봅니다. 진화기, 성장기, 그리고 운용기, 이렇게요. 그러니까 과거가 생존하고 또 성장하는 시대였다면 2013년부터 시작된 이 운용기는요, 완전히 새로운 미션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미션이 뭐냐? 바로 전 세계에 기여하는 시대라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결혼의 의미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보세요. 과거에는 결혼이 가문을 잇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일종의 영적 파트너십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건 여성의 역할인데요. 더 이상 그냥 집안이라는 내조가 아니라 남편과 동등한 지적, 영적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이 도반이라는 단어입니다. 도반. 이게 뭐냐면 같이 공부하고 진리를 탐구하는 동료 같은 거예요. 부부가 바로 이런 관계가 되어서 서로의 성장을 돕는 평등한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죠. 더 이상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궁금해지죠? 이런 영적 파트너, 도반은 대체 어떻게 서로를 돕는다는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소통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소통하고는 결이 좀 다릅니다. 이 강연자는요, 내조라는 단어의 뜻을 완전히 새로 정의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빨래하고 밥 해주는 거, 그게 내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내조는 뭐냐? 바로 남편의 말을 깊이 들어줘서 그 사람이 꽉 막힌 부분을 뻥 틀어주는 것. 이게 진짜 내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영체 소통이라고 부르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나 에너지를 대화를 통해서 서로 주고받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비유하자면 한 사람이 밖에서 겪은 경험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다른 한 사람이 그걸 분석하고 처리해서 해결책을 딱 찾아주는 그런 것과 비슷하죠. 자, 이 소통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남편이 밖에서 겪은 온갖 경험이랑 어려움을 아내에게 공유해요. 그럼 아내는 그걸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일종의 에너지, 그러니까 정보로 흡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지혜로 그 정보를 처리해서 남편이 나아갈 길을 열어주는 통찰력을 딱 제공하는 거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두 사람 모두가 함께 성장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 정말 중요한 소통이 꽉 막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이 강연자의 주장에 따르면 그 결과는 정말 무섭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답답하고 좌절하고 성장이 멈추는 정도에서 시작해요. 근데 이게 심해지면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이른바 업보가 막힌다고 표현하는데요. 이 막힘이 끝까지 해결이 안 되면 결국 한 사람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다른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개인적인 성장을 해야 하는 걸까요? 그냥 부부 둘이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 강연자는 목적이 거기에만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 너머에 훨씬 더 큰 목표가 있다는 거죠. 궁극적인 목표는 이거예요. 이렇게 도반 관계를 통해서 성장한 개인이 이제는 우리 집, 우리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 사회 전체를 위해서 일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이 결국 사회를 발전시키는 동력이 되는 셈이죠.
아마 이 구절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 한국 학생들이 외웠던 국민교육헌장의 첫 구절이죠. 우리는 민속증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 강연자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개인의 영적인 성장이 결국에는 민족의 사명, 더 나아가서 인류 전체의 번영에 기여해야 한다고 이 둘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인류 공영에 이바지한다? 와, 이거 정말 거창하고 막연하게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강연자는 아주 구체적으로 바로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미션이 딱 하나 있다고 지목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류를 돕는 일, 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세상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다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이 강연자가 내놓은 답은 놀랍게도 단 하나의 숫자입니다. 바로 0, 제로요. 이 숫자가 바로 지금 우리 사회가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국가적인 프로젝트 자살 제로를 상징합니다. 아니, 왜 하필 자살 제로가 인류를 위한 미션일까요? 여기서 또 한 번 정말 충격적인 주장이 나옵니다. 뭐냐면 인류의 영적인 뿌리가 바로 한국인데 이 한국에서 단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그 파장으로 전 세계에서 100명이 똑같이 목숨을 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에 따르면 한국에서 자살을 막는다는 건 단순히 한 생명을 구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행동 하나가 무려 100배의 파급 효과를 일으켜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건 정말 엄청난 책임인 동시에 또 엄청난 가능성을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자, 그럼 다시 맨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홀로 남겨진 배우자는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거대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과연 있는 걸까요? 강연자가 제시하는 길은 이렇습니다. 개인의 슬픔을 사회를 위한 봉사로 승화시키는 것. 먼저 세상을 떠난 배우자에게 쏟았던 그 모든 에너지와 사랑을요, 이제는 방향을 바꿔서 우리 사회의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향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공동체를 치유하는 사회의 부모가 되라는 거죠. 바로 이 사회적인 사명을 다할 때 남겨진 사람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치유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남을 돕는 걸 넘어서서 자기 자신의 업보를 해결하는 길이고 먼저 떠난 파트너가 미처 다하지 못한 일까지 내가 대신 완수해주는 거니까요. 그렇게 삶의 새로운 목적을 찾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한 사람의 죽음에서 시작해서 인류 공영이라는 거대한 이야기까지 아주 독특한 철학을 통해 개인의 삶이 어떻게 사회와 또 우주와 연결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스스로를 치유해야 한다면 그 거대한 사명 안에서 과연 나 한 사람의 역할은 무엇일까 하고 말이죠.